비켜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지금 당장 나가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들어가려고 했을 뿐인데 네가 뭘 했든 그런 보조 장비 쓰고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귀빈들 시야 가린다고 죄송하지만 저도 입장권이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줄 서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문제라니 네가 문제야. 어디서 감히 보안요원 이 사람 당장 내쫓아. 순간 밀려있던 대기줄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 가장 붐비던 클럽 앞 로비까지도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리고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슬쩍 촬영을 시작했다.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진짜야. 마스크 쓴 거 같은데. 설마 야 네가 봐도 그 사람 맞지 않아? 눈주위 보호대 끼고 온 거 보이잖아. 경기 중 다쳐서 임시로 쓰는 거라던데. 누가 봐도 그건데 보안이 왜 저렇게 난리야? 현장의 온도는 갑자기 차가워졌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가끔씩 찾는 서울 강남의 초호화 클럽 라온. 이곳은 화려한 조명과 엄격한 드레스 코드 그리고 거친 보안으로도 유명한 장소였다. 하지만 웬만한 유명 인사들이 오면 문 앞에서 바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은 상황이 달랐다. 보안 요원은 대체 왜 이토록 격하게 굴까?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도 워낙 보안 측이 강압적이라 나서기 어려워 보였다. 아니, 보안 요원님 잠시만요. 이분은 소속팀도 유명하고 한국 축구의 자랑인 누구든 상관없다 했어. 여기선 드레스 코드나 상태가 기준에 맞아야 해. 저 마스크든 보호대든 이상하게 보이니까 문제라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건 부상 때문에 쓰는 보호 장비라고요. 자기가 못생겨서 가리는 건지 부상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VIP들이 불편해할 만한 복장은 입장 불가라고. 그러자 주변의 시선이 더 크게 달아올랐다. 못생겼다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들렸다.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몇몇은 저건 너무 심한 말 아니야 하고 속삭였다. 혹시 제가 뭘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전 그냥 경미한 부상을 당했고 오늘 여기서 행사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손흥민은 가능한 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애썼다. 그러나 목소리 끝에 살짝 떨림이 감지되었다. 그는 드물게 사적인 시간에 들른 자리였지만 이미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의 라운 클럽에서 열리는 자선 이벤트 소식이 퍼져 있어서 개인적으로 협조차 방문한 것이었다. 자선 이벤트 웃기지 마. 네가 누군지 몰라도 여긴 허접한 사람 함부로 들일 곳이 아니야. 잠깐만요.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이분 정말로 유명한 선수예요. 주변에서 몇몇 관객이 나서기 시작했다. 유명하면은 다야보안 규정에 어긋나면 나가라는 게 이곳 규칙이라고. 분명 매뉴얼에도 써 있고. 이때 다른 쪽에서 인파를 해치고 나타난 한 여성 스태프가 보안 요원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오늘 이벤트에 협력하기로 한 분이 오신다고 해서 VIP 리스트를 확인해 두었는데 혹시 그분이 뭐 아가씨가 왜 나서 난 그냥 이 사람 내보내라니까. 그쪽이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전에 연락받은 적이 있어요. 오늘 공연 전에 잠시 무대 위에 인사하고 싶다고. 네, 그렇긴 한데 지금은 입장이 막혀 있어서 스태프는 당황한 듯 보안 요원을 바라보았다. 저 대체 왜 입장을 불허하시는 건가요? 보이는 대로야. 저 마스크 보호대 안경 같은 것도 쓰고 규정 어기는 차림새니까 안 된다고. 저건 외모가 아니라 실제 부상 보호 장구예요. 구단에서 허락받고 착용 중인 거고 몰라 난 이미 판단 끝났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주변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드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자 보안 요원은 으르렁거리며 목소리를 낮추기도 했지만 태도는 여전히 뻣뻣했다. 찍지 말라. 허가 없이 촬영하면 법적 조치할 거야. 그러나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보안 요원을 보고 더 많은 이가 이건 잘못됐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아니, 저건 너무하지 않아요. 굳이 외모까지 언급하면서 쫓아내는 건 이상하잖아. 들어가서 공연 보려고 왔는데 이런 식이면은 기분이 나쁘네. 야, 누가 영상 찍고 있어. 이거 SNS에 올리면 큰일 날 걸. 잠깐 나 지금 라이브 켰어. 사람들이 벌써 댓글로 난리야. 로비에 흐르는 음악은 아이러니할 만큼 경쾌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클럽 측에서 섭외한 유명 가수들이 곧 공연을 할 예정이라 티켓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몰린 날이었는데 이 난장판의 공연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된 상황. 저기 지금 들어가면은 무대 준비해야 할 뮤지션들. 어쩌죠? 다들 대기실에서 곧 나와야 하는데 스태프가 난감한 얼굴로 속삭이자 보안 요원은 고개를 뻣뻣이 들었다. 뮤지션이든 뭐든 알아서 하라고.
난 내 역할만 하는 중이야.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무대 담당 디렉터와 함께 이날 섭외된 탑 가수 중 한 명인 지우라는 아티스트가 로비 쪽으로 걸어 나왔다. 무슨 일인가요? 여기 소란스러워서 대기실에서도 다 들리던데. 아, 지우님, 죄송해요. 조금 문제가 생겨서 저분이 손흥민 선수 같은데 왜 문제인가요? 규정 위반이라네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보안 요원을 노려보았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오늘 자선 행사로 함께 협업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수를 맡고 계시다니. 보안 요원은 억울하다는 듯이 씩씩거리며 답했다. 지금 클럽 규정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습니까? 공연이든 행사든 상관없어. 보기 흉한 복장은 안 된다고. 이 말을 들은 지우는 기가 막힌 듯 잠시 침묵했다가 옆에 서 있던 다른 가수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왜 여기서 공연을 하기로 했나요? 모두 좋은 뜻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부상 중인 분들까지 즐길 수 있는 기부 행사를 하자고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은 난 차라리 공연 안 하겠어요. 한 아티스트가 숨을 들이마시더니 주변 가수들에게 소공어렸다. 맞아, 이번 행사는 누구든 함께 어울려 즐기는 취지였는데 지금 저 행동은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서 노래 부르면 전혀 설득력이 없을 거야. 결국 탑 가수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손흥민 입장을 막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들은 무대에 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네, 저희 전원 의기투합입니다. 일단 이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스테이지에 오르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기획사 담당자와 클럽 매니저가 당황해서 달려왔다. 아, 아티스트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잘 풀어보겠습니다. 풀긴 뭘 풀어요. 저 보안 요원이 자기 권한 남용 중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공연까지 취소하시면은 이 많은 관객들은 어쩌라고요? 우리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자선 목적이라 왔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분이 겪는 차별은 자선 취지 자체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예. 손흥민은 난처한 얼굴이었다. 죄송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공연이 무산될 수도 있고. 그러자 지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선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보조 장비를 쓴다며 출입을 막는 건 말이 안 되죠. 관중들도 점차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맞아요. 손흥민 선수 비롯해 누구라도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죠. 우리도 표 끊고 왔는데 이런 꼴 보러 온 거 아니라고. 저분이 부상보호 마스크를 쓴 걸로 문제 삼는 건 너무 심하네. 클럽 매니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보안 요원에게 다가갔다. 김 보안 팀장, 지금 이러면은 공연 전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요.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규정은 규정이고 제 눈엔 저 사람 복장이 규정을 위반했어요. 예, 손님한테 못생겼다고까지 말했잖아요. 그건 분명 과잉이죠. 예, 내가 언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이제 분장하듯 마스크 쓰고 들어오는 건 곤란하다고요. 매니저는 결국 보안 팀장의 어깨를 붙잡고 살짝 로비 구석으로 데려갔다. 김 팀장 제발 좀 상황 파악하세요. 지금 연예인들도 다 무대 거부 선언했고 관객들도 뒤숭숭해요. 이러다가는 클럽 이미지뿐 아니라 향후 사업에도 타격이 커요. 특히 오늘은 방송국 기자들도 몇 명 온다고 했다고요. 그러나 김 팀장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호해야 해요. 우린 이 클럽의 고급스런 이미지를 지켜야 합니다. 이상한 복장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이때 스태프 중 한 명이 슬그머니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팀장님 벌써 SNS에서 라이브 영상이 수천 명이 보고 있답니다. 유명 커뮤니티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뭐 그래봤자 잠깐 이슈되다가 말겠지. 요즘 온라인은 한순간이야. 아니요, 이번엔 좀 심각한 듯합니다. 손흥민에게 외모로 차별 발언한 클럽 보안, 이런 식으로 퍼지고 있어요. 손흥민 진짜 그 유명한 축구 선수라고. 김 팀장은 당황한 눈빛을 내보였다. 그도 대충은 알았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파급이 클 줄은 몰랐던 것이다. 에이, 뭐 어떡하라고. 이미 늦었잖아.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는데 들어오려고 고집한 건 그 사람 아닌가. 그건 보안 규정을 따지는 것과 외모 지적하며 쫓아내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요. 다시 로비로 돌아갔을 때는 상황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다. 몇몇 관객은 클럽 내 매점 앞에서 직원에게 따져 묻고 탑 아티스트들은 대기실로 철수해버렸다. 공연 시작 시각이 다가왔음에도 음악조차 장내로 제대로 흐르지 않고
모두 로비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저 말없이 서 있었다. 가끔 얼굴을 쓰다듬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정말 죄송해요.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일으킨 소동이라면 제가 물러갈 수도 있어요. 다만 오늘 자선 행사는 계속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때 지우를 비롯한 아티스트들이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손 선수 물러날 필요 없어요. 잘못은 선수님이 아니라 외모 차별을 한 이쪽 측에 있죠.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뮤지션이 마이크를 들어버럭 소리쳤다. 여러분, 지금 이 로비에서 벌어진 일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위기에서 공연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르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지 않는 이상 공연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관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은 맞아 사과해라고 외쳤다. 당황한 매니저가 로비 중앙으로 나와 마이크를 붙잡았다. 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클럽은 원래 차별 없는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보안 절차상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곧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중들 사이에서 오해가 아니라 뻔히 들은 차별 발언이었는데 라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매니저는 당혹스러워하며 김 팀장을 향해 손짓했다. 김 팀장 당장 공식 사과하세요. 이건 우리가 더 감당하기 힘듭니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합니까? 전 제 임무를 한 것뿐이에요. 임무가 지나쳤어요. 클럽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선 행사 취지에도 안 맞고요. 그 순간 보안 요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누군가는 팀장님, 이건 좀 심한 듯 합니다. 라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김 팀장의 목소리는 거셌다. 됐고 난 물러서지 않아. 내가 책임자인데 내 결정이 곧 규칙이야. 그러자 손흥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팀장님, 저도 사실 유명세를 얻고 여길 들어오려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행사 취지가 좋다고 들어와서 그동안 수술 직후 보호장구 착용 때문에 곳곳에서 시선이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외모를 폄하당한 건 처음이네요. 여기서 서 있게 해주는 게 어렵다면 전 뒤로 빠지겠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요. 주변 관객들은 숙연해졌다. 평소 환하게 웃으며 골을 넣고 세리머니 하던 축구 스타가 이런 식으로 낮은 목소리로 호소하는 걸 보니 전혀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맞아요, 선수님. 예, 물러나지 마세요. 여긴 자선 행사하러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부상 중인 사람이 외모 때문에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이런 응원에 힘입어 아티스트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우리 스태프와 함께 공연을 준비해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선단체도 이번 행사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차별이 노골화된 상태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진행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오늘 이 일을 계기로 클럽 측이 적절한 포용 교육을 약속한다면 우린 다시 무대에 설게요. 결국 매니저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가능한 빨리 포용 교육, 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단 지금 당장 공연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지우가 손흥민을 바라보며 물었다. 선수님, 이 정도 대책이면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답했다. 우선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의 시선이 다시 김 팀장에게 쏠렸다. 그러자 김 팀장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다. 내가 왜? 이건 내가 원해서 이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너도 유명하면은 그냥 별도로 특혜 받으면 될 것 아니야. 특혜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동등하게 대우받고 싶었습니다. 이때 한 관객이 소리쳤다. 김 팀장 실수 인정하고 사과하라. 계속 버티면 당신도 끝이야. 또 다른 관객도 거들었다. 이대로 가면은 클럽도 문 닫게 생겼다고 SNS에서 난리라던데 김 팀장은 순간 얼굴이 굳고 곰곰이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는 지금껏 이런 식으로 대중의 문매를 받은 적이 없었다. 보안 책임자로 일하면서 단속에 심하게 나가도 클럽 내부에서는 오히려 단호하다며 추켜 세워졌을 뿐. 그러나 오늘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 매니저가 조용히 다시 다가가 설득했다. 팀장님, 아니, 김태현 씨, 우리 이제 좀 내려놓읍시다. 이미 언론 취재진도 들어왔어요. 더 이상 버티면 우린 모두 피해가 엄청나요. 알겠습니다. 결국 김태현 팀장은 마이크를 넘겨받고 마지못해 앞에 나섰다. 손흥민 씨,
그리고 오늘 오신 관객들과 아티스트 여러분, 제가 규정 준수에만 집중하다 보니 과한 말을 했습니다. 특히 외모와 관련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정말 사과하시는 건가요? 진심으로 지우가 따지듯 물었고 김 팀장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런 보호 장비를 착용한 것이 차별받을 일이 아니라는 걸 오늘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늦었지만 잘했다라고 수긍하는 표정이었고 몇몇은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과받겠습니다. 저도 선생님께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마이크를 잡았다. 네, 저희 클럽은 즉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 포용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아티스트 여러분과 손흥민 선수가 괜찮으시다면요. 지우와 다른 가수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 가수가 대신 답했다. 좋아요. 오늘 여기 모인 많은 분들이 이미 긴장된 상황을 겪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클럽 전반의 인식이 개선된다면 이 역시 가치 있는 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도 박수가 쏟아졌다. 그래 다 끝나면 안심이네. 이제 공연 볼 수 있겠군. 손흥민 선수도 보고 좋은 공연도 보고 분위기는 한순간에 달라졌다. 그러나 김 팀장은 여전히 어두운 얼굴이었다. 그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독선적이었어요. 사실 그 마스크 처음엔 그냥 클럽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질 줄 몰랐습니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보호 장비를 못생겼다며 비하하시는 건 상처가 컸습니다. 그래도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따뜻한 눈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때 지우가 중앙 무대 쪽으로 이동하며 소리쳤다. 여러분 자선 행사를 제대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모인 목적을 잊지 맙시다. 이 무대는 누구나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다른 뮤지션들도 일제히 환호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자리에 앉으시거나 스탠딩 존으로 가시고 즐길 준비하세요. 우리는 간단히 리허설부터 다시 맞추겠습니다. 로비에 무거운 긴장감이 사그라지자 관객들은 하나둘씩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손흥민도 스태프의 안내를 받으며 공연장 옆편에 마련된 귀빈석 방향으로 걸어갔다. 선수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불편을 겪으실 줄 몰랐습니다. 원래는 추가 VIP 절차도 없이 쑥 들어오실 예정이었는데 보안 쪽과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잠깐 씩씩거리긴 했지만 결국 사과를 받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한편 매니저는 서둘러 바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었다. 네, 대표님. 네, 여기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안팀장 사과도 받았고 직원 교육도 곧바로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공연이 예정대로 열리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사 나기 전에 공식 입장문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어 매니저는 다시 무대 쪽으로 달려갔다. 지우 씨, 조금만 있다가 공연 시작 부탁드립니다. 다른 가수분들도 마이크 테스트하면서 대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손님들께 사과 방송을 짧게 한 번만 해주시고 행사 취지 잘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무대 올라가기 전에 간단히 말할게요. 조금 뒤 무대 조명이 은은하게 깔리고 지우가 등장했다. 관객들은 여전히 술렁였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다시 활기가 돌았다. 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오늘 일찍이 로비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죠. 그 일로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는 마음으로 이 무대를 즐겼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선 모금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의 관심 부탁드리고 저와 함께 멋지게 즐겨주세요.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을 보냈고 로비에 살벌했던 공기는 어디로 갔느냐는 듯
점차 열기로 가득 찼다. 손흥민은 비록 경기장에서의 환호와는 다른 종류의 흥분이었지만 한껏 고무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스태프들이 모금함을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공연 중간에 잠깐 쉬는 타이밍에 손흥민이 무대 위로 초대되었다. 오늘 자리에 오신 손흥민 선수, 잠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우가 마이크로 소개하자 환호가 쏟아졌다. 보호 마스크를 낀 그의 모습은 다소 낯설지만 한국 축구계의 자랑인 만큼 열광적인 응원이 이어졌다. 손흥민은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사실 오늘은 조용히 왔다 가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소동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오히려 좋은 배움의 기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누구든 차별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자 관중들 사이에서 파이팅이라는 함성이 터졌다. 손흥민은 가볍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 뒤로 이어진 공연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출연진들의 훌륭한 퍼포먼스가 이어지자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었다. 한편 클럽 매니저는 보안 팀원들과 함께 로비 한편에서 작은 토의를 나누고 있었다. 앞으로 손님들 응대할 때 이건 기본적인 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상이나 장애가 있는 분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게 안내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팀장님이 시키면 을에 따르기만 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김 팀장은 옆에서 한숨을 쉬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달라져야겠다고 느꼈어. 단지 규정만을 강조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 내부 교육을 진행할 테니 팀장님도 함께 참석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어요. 그 시각 공연장 내부에서는 마무리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지우와 다른 아티스트들이 합동으로 파이널 곡을 부르고 관객들은 큰 함성을 보내주었다. 자선 행사답게 모금함도 순식간에 가득 채워졌다. 노래가 끝나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던 지우가 다시 한번 이날의 의미를 강조했다. 오늘 이 순간을 계기로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이 차별과 편견을 깨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조금씩 빠져나가자 곳곳에서 후련한 목소리가 들렸다. 와, 처음엔 정말 험악했는데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그러게 말이야. 손흥민 선수도 결국 무대에 올라 멋진 말 해주고 클럽 측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교육 약속까지 했으니 좀 나아지겠지. 앞으로는 장애인이나 부상자들 그리고 누구든 평등하게 대우해줬으면 좋겠다. 손흥민은 공연이 끝난 뒤 스태프 라운지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지우가 살짝 찾아와 말을 걸었다. 오늘 많이 불쾌하셨을 텐데 무대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힘써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지우가 미소를 지었다. 덕분에 우리도 무사히 공연을 할 수 있었어요. 관객들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해주고요. 곧 클럽 관계자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건네며 손흥민과 아티스트들에게 작은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했다. 앞으로 더 나은 클럽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촬영된 영상들도 저희가 굳이 삭제를 요구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운 교훈을 널리 알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뜻으로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꽃다발을 품에 안았다. 저도 오늘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느꼈어요. 세상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부상이나 장애도 그냥 개인의 사정일 뿐인데 그걸 비하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잖아요. 관계자들과 인사를 마치고 손흥민이 밖으로 나오자 이미 시간은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다. 몇몇 팬들은 여전히 클럽 밖에서 대기 중이었고 사건을 지켜봤던 이들도 그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손흥민 선수 화이팅,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응원해요. 손흥민은 감사 인사를 하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다음날 아침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와 SNS에는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다.
유명 클럽 보안요원 손흥민 외모 비하 소동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지만 결론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커졌다. 클럽 측 사과와 교육 프로그램 약속, 아티스트들, 공연 거부로 차별 철회 이끌어내 등의 후속 기사도 이어지며 대중들은 어쩌면 이번 일이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날 오후 클럽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우리는 모든 손님을 존중하며 외형적 신체적 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과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겠다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그동안 보여준 보안원들의 권위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컨설팅 전문가를 초청해 전 직원이 함께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우를 비롯한 아티스트들도 SNS에 한마음으로 글을 남겼다. 차별 없는 문화 포용하는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 표현이 줄을 이뤘다. 그들은 단순히 클럽의 사적 문제로 끝내기보다는 더 넓은 곳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그렇게 며칠 후 클럽 라온에서는 첫 직원 워크숍이 열렸다. 김태현 팀장을 비롯해 보안팀 모두가 참석했고 강의를 맡은 인권교육 전문가는 사람들의 다양성과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조했다. 부상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의 편견이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불편함을 덜어주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김 팀장은 초반에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차츰 강사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교육이 끝난 뒤 그는 매니저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도 이번 계기로 반성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규정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함께 노력합시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건 클럽의 명성 이전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며칠 뒤 손흥민은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잠깐 언급했다. 솔직히 상처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사건으로 모두를 평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라온 클럽 측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 의지를 존중합니다. 저도 앞으로 축구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싶어요.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자 대중들은 역시 손흥민 품격이 다르다. 이번에야말로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길 같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시간이 지나 라온은 점차 다시 손님들로 붐비게 되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었다.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이 손님을 맞이할 때 목소리부터 한결 부드러워졌고 드레스 코드를 설명하되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안내 문구도 세워졌다. 김 팀장은 더 이상 과학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바쁘게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이 제대로 응대하고 있는지 챙기는 역할을 맡았다. 어느 날 저녁 손흥민이 다시 라온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러 왔다고 했다. 새로 바뀐 보안 요원들은 그를 알아보고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손님. 오늘은 편안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김 팀장이 다가와 작게 머리를 숙였다. 오랜만이네요. 지난번 일 이후로 정말 죄송했었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손흥민은 웃으며 가벼운 눈인사를 건넸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달라진 모습 보니 기쁘네요. 안으로 들어간 손흥민은 밝은 음악 소리에 맞춰 즐겁게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를 알아본 손님들이 우와 손흥민이다 하고 놀라워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이어가는 풍경이 만들어졌다. 누군가는 사인을 부탁했지만 억지로 몰려들거나 사진을 막 찍으려는 사람은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보안이 바로 뛰어와 통제했겠지만 이제는 서로가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편안한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클럽이 마감될 시간이 가까워지자 손흥민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출구에서 김 팀장과 몇몇 직원이 배웅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별탈 없으셨나요?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겠습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힘주어 말했다. 좋은 변화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저 말고도 누구든 여길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해 주시길.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는 스스로 되뇌었다. 결국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 뭐든 달라질 수 있구나. 그리고 문득 주변에서 사진을 찍으려던 몇몇 팬에게 살짝 손짓해 주었다. 물론 사인은 해드릴 수 있어요. 다만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즐기는 거, 그게 제가 바라는 풍경이죠. 팬들은 환한 표정으로 사인을 받았고 서로 감사 인사를 교환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지우가 SNS를 통해 또 다른 자선 행사 소식을 알리면서 영상을 올렸다. 거기에는 라온이 새롭게 마련한 포용 교육 시스템과 달라진 보안 인사들이 담겨 있었다. 지우의 목소리가 뒤이어 흘렀다. 여러분 누구나 편히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결국 우리 모두의 관심과 목소리 같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것이 달라졌고 앞으로 더 달라질 거예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다면은 용기 내서 말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돕고 이야기하면은 잘못된 건 고쳐질 수 있으니까요. 짧은 영상 끝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포용의 무대라는 문구와 함께 이 변화가 클럽 라운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필요한 움직임임을 암시했다. 그리고 지우는 마지막으로 다음 공연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했다.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댓글로 공감을 표했다. 이번 사건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결론이 좋아서 다행. 손흥민 선수 대처가 멋지네요. 지우 등 다른 아티스트도 존경스럽고 나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앞으로는 저런 반응을 기대할 수 있길. 다 같이 노력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 일단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해. 그리고 영상 말미 지우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에도 함께 해주시길. 혹시 주변에서 이런 문제를 목격하시면 꼭 알려주시고 서로 도와주세요. 이 메시지를 들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더 넓은 변화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클럽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는 공감대가 조금씩 퍼져나갔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번 일로 많은 이들의 눈이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이는 곧 미래에 찾아올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순간을 대처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임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끝으로 손흥민의 한마디가 다시금 회자되었다. 저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누구든 서로 존중하고 돕는 모습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구 경기장처럼 일상의 모든 무대가 그런 따뜻한 곳이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길이 아직 멀긴 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내디뎠다고 믿어요. 그의 말 속에는 편견을 깨트리는 힘, 그리고 서로를 마주보며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내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내일을 향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를 꿈꾸며 모두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